네, 테마군 분석 중에 그 자율주행 관련주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테마주를 좀 자주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관련주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알아둬야 관련된 섹터 내에서 종목이 움직임이 나올 때 그 섹터 안에서 종목을 찾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도 앞으로 꾸준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간략하게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점검 한번 하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그 진행이 되게 되면서 자율주행차 역시도 그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자동차 관련된 테마는 역시 이제 수소차, 그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한 정리가 한 번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나라도 그렇긴 한데 한국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0부터 레벨 5 단계까지 있어요. 레벨 0는 자율주행이 없는 단계. 그러니까 그냥 일반 자동차죠. 레벨 5는 사람이 아예 손을 대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라고 했을 때 지금 국내 기술력은 레벨 4 정도까지는 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다 알아서 갈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돼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 차가 보급돼서 시내를 달리기까지는 어쨌든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규제, 인프라 변경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차량과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더 잘못했냐 이런 것들은 이제 직선주로인데 누가 옆에서 껴들었느냐, 속도는 얼마였느냐, 혹은 음주를 했느냐, 뭐 좌회전 신호인데 우회전을 갔느냐, 갑자기 멈췄느냐 여러 가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도 사실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 시대가 왔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쳤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건 누구의 잘못일까? 그 자율주행차 안에 타 있는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자율주행차의 잘못일까요? 그 자율주행차의 제조사의 잘못일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미비가 100%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쉽게 적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달리는 도로는 사람에게 알맞은 도로입니다. 사람이 신호를 보고 사람이 적당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지 기계가,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가, 로보트가 신호를 보고 달리기에 적당한 도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도로는 자율주행 차에 맞는 도로로 싹 바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뀌기까지는 또 어때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가 오려면 아직은 멀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은 어때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단계에 와 있다. 네, 요 정도까지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자율주행 시대를 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면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이 다 다 해당되고 다른 종목은 없다 이건 아니에요. 찾아보면 더 있지만 그래도 좀 대표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만 정리를 하셔도 자율주행 관련주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팅크웨어요. 팅크웨어는 아시겠지만 내비게이션, 맵 소프트웨어, 블랙박스 이런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주요 매출은 이제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매출 비중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이라든지 뭐 내비게이션 기능을 접목한 새로운 솔루션도 보이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대부분 이제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제 차량에 뭔가 카메라 혹은 어떤 정보, 내비 정보 이런 것들을 안고 가져가는 게 자율주행차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참고를 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이제 한국단자입니다.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전장 모듈의 제조에 이용되는 커넥터,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이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묶일 수 있고 그 무선통신과 친환경 자동차 부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동차에다가 무선 기술을 도입하면 그게 자율주행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꾸준히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MC넥스인데 이게 카메라 모듈주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주인데 자율주행차는 어쨌든 차량에 카메라가 많이 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를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MC넥스는 그 영상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3D 카메라 모듈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율주행차가 들어가는 카메라는 3D 카메라가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차량이 도로를 달리는 게 2D 환경이 아니잖아요. 입체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학적인 능력, 앞차와의 거리, 옆에 어떤 위험물 이런 요소를 탐지해야 되기 때문에 3D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자율주행 관련주로 묶여서 대부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MC넥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인 디지털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파인 디지털은 그 역시 이제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장치, 그 다음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내비게이션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업데이트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수시로 도로 환경이 바뀌고 추가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게 좀 귀찮은데 파인 디지털이 이제 올해 그 내비게이션이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성장 기대감을 좀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관련 업체고 내비게이션 관련된 좀 신제품을 좀 출시를 하기도 했었던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포뱅크도 자율주행 관련주가 될 수 있는데 그 유무선 방송 통신 네트워크,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과 서비스업 이런 것들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특이하게 이제 그 지적재산권 보유 건수 1위 소프트웨어 기업에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 인포뱅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IP 기술이 많다는 것은 향후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 뻗어나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쁠 것은 없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모멘텀 받을 수 있고 역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코닉스인데 이게 세코닉스도 MC넥스랑 마찬가지로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코닉스는 지금 그 카메라 부분이죠. 광학 부문, 그 다음에 필름 사업 이 두 가지를 그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해서 주목할 모멘텀은 차량용 마이크로 렌즈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여서 앞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그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그 현대차나 기아차 그룹에 카메라 렌즈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공급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현대기아차 그룹이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세코닉스에 카메라가 들어간 자동차 카메라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모멘텀으로 대부분 움직이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트루인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트루인은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았는데 그 센서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엑셀레이터, 페달 센서와 브레이크 페달 센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있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자율주행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 자동차 전장 제어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제어의 핵심 기술, 핵기술이 아니죠. 자동차 전장 제어의 핵심 기술인 그 반도체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무거운 종목은 아니라서 가볍게도 움직이니까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 그 종목군 중에 꼭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자율 관련차된 모멘텀이 좀 크게 작용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관련 금형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금형 부분에서는 그 대형 고장력 금형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라이다 부품을 구체 과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라이다라는 게 그 자율주행의 눈으로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기도 하니까 이 부분들이 그 에이테크 솔루션에 충분히 좋은 모멘텀으로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역시 이제 항상 빠지지 않고 이름이 나오는 종목이 에이테크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이 자율주행 관련주다. 뭐 적어도 이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캠시스입니다. 캠시스도 보면은 그 휴대폰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영상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한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차는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엮여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뭐 스마트폰 부품 공급 확대로서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역시 꾸준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캠시스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고 4차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섹터입니다. 특히 5G가 보급화가 되면서 자율주행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잘 참고를 해 두셨다가 자율주행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